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들께만 몰래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2030년 미래에서 왔습니다. 2030년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지 여러분들께만 살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천기 누설이니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시고 혼자만 알고 계세요. 비밀 꼭 지켜주세요. 2030년 레버리지 ETF의 주가를 공개해드립니다. 이번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강력한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반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천기 누설을 공개하기에 앞서 이전 과거를 먼저 되돌아보자. 다음은 2000년 이후에 미국 나스닥 시장 수익률 표이다. 2000년 초 모두가 알고 있는 악명 높은 닷컴 버블 시절. 나스닥은 2000년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까지 3년 연속 연이어 20% 이상 폭락하였다. 이것은 1년 수익률이 그렇다는 것이고 한 해 동안 최대 손실률은 50%를 초과한다. 3년간의 닷컴 버블 폭락 사태가 끝이 나고 나스닥은 부동산 금융 위기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찾아오기 전까지 5년에 걸쳐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 끔찍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도 나스닥의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34.41%였으며 최대 손실률 역시 40%에 불과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종료되고 난 2009년에 나스닥은 무려 70% 넘게 급등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스닥은 이 기간에도 10%가 넘는 손실률을 보여주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불안과 불신의 벽을 타며 나스닥은 2008년 이후로 작년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으며 불패 신화를 써내리며 나스닥 기술주의 시대를 열어갔다. 물론 이 기간에도 굴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그리스 사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가장 최근의 코로나 위협까지 한 해 동안 10%에서 30%까지 하락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변동성 속에서도 나스닥은 오뚜기처럼 일어나며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귀신같이 플러스 전환하며 불안과 불신의 벽을 타고 지속 우상향해 왔다는 사실이다. 자, 그럼 2022년 올 한 해는 어떠한가? 나스닥은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40% 바닥을 터치한 후 현재 마이너스 30%에서 35% 언저리에서 횡보 중이다. 1년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정도의 하락 수치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당시의 한 해 34.42% 하락과 맞먹는 수준이다. 연초의 전쟁 여파로 3월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나 싶더니 5월과 6월에는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인플레이션 악화로 2달 연속 또다시 바닥을 터치하였고 이제는 정말 끝이다 싶었으나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10월 잭슨홀 미팅. 당시 시장을 뒤집어 놓은 연준 의장 파월의 매파 발언에 나스닥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며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40% 구간까지 내려앉고 만다.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악재 등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그에 따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까지 시장이 힘든 상황이란 건 알겠는데 지난 20년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나스닥이 40%까지 하락할 만큼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동일한 레벨의 위기인 걸까? 다음의 그래프는 1900년대 초반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흐름이다. 경제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닷컴 버블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굴곡은 계속 존재해왔으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비관론자들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온갖 악재를 극복하고 어김없이 하늘 높이 치솟으며 우상향해왔다. 표에 보는 수많은 작은 굴곡들도 지금이야 별것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보이겠지만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면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댔던 시기들이다. 올 한 해 2022년 또한 마찬가지다.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지적하며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외쳐댄다.
물론 2030년에서 온 나는 2023년의 결과를 빤히 알기에 쉽게 말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부채 문제,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매번 반복되는 악재들이 돌고 도는 해도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며 시장을 비관하는 의견은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비관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며 역사 또한 매번 반복된다. 2030년에서 2022년으로 돌아와 죽기를 보고 있자니 이거는 싸도 너무 싸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2022년에 모두가 주식하지 말라고 할 때 용기 내어 시작했어야 하는데 전문가들 말만 믿고 현금만 들고 있은 채 우물쭈물하다가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지나고 나서야 그 당시가 위기가 아닌 기회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2030년 현재 나스닥 QQQ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속에 약 6배가 넘게 상승해 있다. 그 덕에 PQQ는 40배 상승하였다. 그리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인 반도체는 100배 상승하였다. 그리고 그 기세는 2030년 현재에도 꺾이지 않으며 지금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배수 레버리지 ETF는 3배수보다는 상승폭이 적으나 이것은 2030년 현재 결과만 놓고 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크고 작은 굴곡이 있었던지 마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 기분마저 든다. 한때는 나스닥이 또 한 번 40% 폭락하며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았으니 말이다. 이제 거리에서 내연 기관차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어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왜 불편하고 위험하게 직접 운전하고 왔느냐고. 하지만 나는 지금도 자율주행보다는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친구들은 그런 나를 두고 할 일도 더럽게 없다고 비난하지만 난 과거를 추억하며 드라이브를 즐길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만간 핸들 달린 차도 없어진다고 하니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고금리 시대, 높은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인해 기술주의 시대는 끝이 난 것 같았던 2022년, 2030년 현재에 와서 돌이켜 생각하니 그때는 참 순진했던 것 같다. 전기차, 자율주행, 메타버스, 로봇, AI, 바이오테크, 우주산업 등등의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던 시절인데 왜 우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집착하여 그 좋은 기회들을 날려버렸던 것일까? 레버리지 랜드 가족들에게만 알려주는 천기누설. 2030년 현재 기술의 발달과 혁신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2022년은 그런 위대한 기술 기업들을 투자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당장 지금부터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며 꿈나무들을 한 그루 한 그루 심어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2030년 미래에서 왔다는 것이 밝혀지면 곤란해지니 이 사실은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며 레버리지 랜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레버리지 랜드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